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점차 하늘은 맑아지겠는데요. 미세먼지도 모처럼 종일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봄처럼 포근해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오늘처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니까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리면서 강원도 내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고요.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가 원주시 그림책 센터와 함께 올 한 해 작가 초청 공연을 진행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2월 2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경우 병의원과 치과, 약국 등 요양기관 94곳이 문을 닫아 폐업률이 97.9%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개업한 강원도 내 요양기관은 96곳인데요. 지역별로는 전라북도의 요양기관 폐업률이 10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평창군이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합니다. 대상은 평창 8개 읍면 산사태 취약지역과 지역별 대피장소 등 120여 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면 붕괴 위험과 대피소 상태 등입니다. 점검 결과 간단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중장기 보수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2029년까지 1,100억여 원을 투입해 공공하수도 시설을 확충합니다. 먼저 남면과 김삿간면 등 4개 지역에 71km 길이의 하수관로를 새로 설치합니다. 또 영월읍 등 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배수 설비를 확충합니다. 영월군은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강원도 내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시장 상승 효과인지 아니면 지역산업 체질 개선의 결과인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코스피 5천 흐름과 맞물린 강원도 기업들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강원도 내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총 변화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가 코스피 5천 시대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코스피가 5,900 주고 이제 6,000까지 눈앞에 닥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강원도에서도 시총이 크게 증가하였고 도내 시총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11조 5천억 원에서 18조 9천억 원으로 약 64%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헬스, 디지털, 에너지 부분에서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회사의 경우에는 50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되게 두드러진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코스피 5천을 넘어서 이제 6천 흐름까지도 갔다고 보시는 건데 이런 자본시장 흐름과 환경 변화가 강원도 내 상장기업 시총 상승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 기업 등의 호황 등이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업종과 강원도 기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원도 상장기업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시총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은 성장산업에 속하거나 명확한 중장기 전략이 있거나 정책과 산업 생태계가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강원도 상장기업의 평가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국내 증시 전반의 상승 흐름에 따른 시장 효과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단순한 시장 효과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강원도와 각 시군에 협력하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규제자율 특구를 통한 실증 환경 조성, 그리고 전략산업 벤처펀드 운영, 연구, 실증, 사업화, 인력 단계로 이어지는 생태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지원은 17년부터 21년까지 진행된 사업이고, 그리고 바이오 스타기업 IPO 지원은 2022년에서 24년, 그리고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수출 상담회, 그리고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시총 증가는 산업구조 전환의 신호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강원 기업 구조가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강원도는 과거 관광과 건설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앞으로 이제 첨단 전략 산업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관광과 건설업의 비중을 줄이고 산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성과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좀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업 유치와 규제 완화,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 기업의 시총 상승은 구조적 변화의 신호이고 수도권 중심의 자본시장에서 지역 기업도 경쟁력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관광 건설업 중심에서 첨단 전략 산업 중심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시총이 크게 늘어난 기업을 살펴보면요, 상당수가 바이오, 디지털, 에너지 등 이제 미래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산업 편중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강원도 기업들이 미래 산업 흐름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보실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바이오와 푸드테크를 제외하면은 도내 대표 상장 기업은 아직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강원도의 목표인 전략 산업 역시 이미 형성된 분야를 추격하기보다는 앞으로는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산업 조건과 그리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와 푸드테크는 현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수소, 그리고 방위산업, 기후테크와 같은 미래산업 구조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이오와 푸드테크 외에는 제한적 구조이고 산업 편중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강원 기업의 성장 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실까요? 네, 성장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와 실증 환경의 개선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의 특구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사업화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와 자금의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는 강원도 전략산업 벤처펀드를 바탕으로 한 성장 자금 접근성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연구, 실증, 사업화, 그리고 인력이 지역 내 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개 방향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목표가 아니고 기업의 성장을 높이고 강원 경제의 체질을 자본시장과 연결된 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산업구조 전환이 단순히 수치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산업구조 전환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순환 구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도와 강원 테크노파크에서는 1,500억 원 규모의 강원 전략산업 펀드를 기반으로 창업 그리고 벤처 펀드를 위한 투자 연계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유치하고 연계한다면 산업 생태계를 연구, 실증화 그리고 사업화, 성장 단계로 선순환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강원 기업의 성장 방향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특히 상장 기업 다각화 어쨌든 과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보완해서 좀 산업 기반이 더 탄탄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현재 단기적으로 상장 기업을 다각화한다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의 경우 기업은 많지만 안정적인 수입으로 이어지기에 바이오 상장 기업이 적고 그리고 기술 리스크나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의 경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된 투자와 R&D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국방, 수소, 기후테크와 같은 부분의 경우 육성을 시작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수익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푸드테크는 전통 식품 대기업의 비중이 높고 상장 단계 진입까지는 수익성이 다소 낮은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스마트팜이나 그리고 첨단 산업과 연계하여 R&D와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설명을 들어볼수록 돈 문제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투자와 자금 생태계를 좀 잘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좀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투자와 자금 생태계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 벤처 펀드를 활용하거나 그리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간단하게 제가 제목만 말씀드렸는데 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은 정부에서 지역의 큰 사업을 그리고 정부의 주요 예산과 그리고 한국 투자 펀드를 활용해서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큰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기업혁신파크와 같은 사례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한다면은 강원도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연계하여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체적인 방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은 지금 강원도 내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5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코스피 6천도 눈앞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코스피의 구가 높아지는 시대는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눈높이가 구조적으로 높아졌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강원도 내 기업들이 직면할 과제는 생존이 아니라 도약 조건 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만 한 가지를 특히 뽑자면 아무래도 허리를 담당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더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도 기술의 내재화 그리고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어느덧 코스피 지수는 5,000선을 훌쩍 넘어서 6,000 시대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선택과 전략에 따라서 지역 경제의 흐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단기 상승에 그치지 않고 긴 성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의 정영호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그림책 문화를 꾸준히 이어오는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와 원주시 그림책센터 일상예술이 올해 정기 작가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올해 첫 행사로는 3월 한성민 작가를 초대한다고 하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초청 정기 강연이 올해 이어지는 건데 먼저 행사 기획 배경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는 박경리 문화공원 앞에 위치한 말 그대로 그림책 버스인데요. 그림책을 가득 실은 버스가 원주시 도심 곳곳을 누비면서 그림책을 시민들이 접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오던 이 버스 공간을 활용해서 2004년부터는 그림책 활동가들이 시민들과 그림책 관련 활동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국내 그림책 작가를 초청해서 정기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작가 초청 강연과 그림책 놀이체험 프로그램, 일상예술 전시회, 또 그림책 활동가 양성교실까지 운영하면서 이 버스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경험과 또 사유하도록 돕는 지역의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련된 그림책 관련 프로그램을 즐기고 또 배우기 위해서 타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올해도 3월과 6월, 9월, 12월에 그림책 작가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 정기 강연은 작가의 작품 세계와 창작 비하인드, 또 그림책이 품고 있는 철학과 메시지를 사람들과 나누는 자리인데요. 올해 그림책 정기 강연 운영 계획 관련해서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 유인선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2005년부터 국내 그림책 작가를 모시고 강연회를 이어왔는데요. 작년까지 76회의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벌써 70여 명의 그림책 작가님이 원주에 와주신 셈이에요. 이번 3월 9일이 77회 한성민 작가의 강연회입니다. 한성민 작가님은 동물과 자연, 지구를 사랑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 강연은 그림책 조용한 밤을 만나고 간단한 예술 활동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3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원주시 그림책센터 일상예술 2층에서 열립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님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구를 걱정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림책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강연이 될 것 같은데 이번 3월 정기 강연의 주인공 한성민 작가는 어떤 분인가요? 네, 올해 첫 전기 강연의 주인공은 한성민 작가인데요. 이 한성민 작가는 동물과 자연 또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그림책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작인 조용한 밤은 작가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두운 밤에 동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고요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인데요. 동물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한성민 작가는 이 대표작을 중심으로 환경과 생명 그리고 지구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풀어내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강연에서는 이 조용한 밤을 중심으로 작가의 창작 과정과 작품 세계를 듣고 또 함께하는 예술 활동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을 좋아하는 어린이나 환경에 관심 있는 학부모 그리고 우리가 사는 생태계와 지구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민이라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올해 활동 계획에 대해서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 유인선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2025년은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가 12년 만에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한 한 해였어요. 올해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버스 문을 활짝 열 예정입니다. 버스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그림책이 선사하는 상상의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고 싶은 시민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저희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는 작가 초청 강연회 외에도 그림책과 함께 다양한 예술활동과 놀이, 체험 등을 마련한 그림책하고 놀자와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의 동아리들이 결과물을 선보이는 일상예술 전시회를 엽니다. 또한 그림책 활동가를 양성하는 일상예술 그림책 교실도 운영하고 있어요.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의 소식은 인스타그램과 다음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행사 소식과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고요. 작가 초청 강연회 신청도 이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 정기 강연 일정과 신청 방법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3월에 이 한성민 작가 강연을 시작으로 또 6월과 9월, 12월 이렇게 연 4회 강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강연 소식과 신청 안내는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 SNS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또 원주시는 이렇게 풍부한 그림책 관련 활동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림책 도시인 만큼 올해도 마련되는 관련 다양한 행사에 특히 아이들과 함께 이 기회를 누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강연은 생명과 공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가 많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횡성군 횡성읍에서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돌봄 특화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횡성읍 주비자치회가 지역 내 기관, 단체와 후원 협약을 맺고 2026년 한 해 동안 모두의 엄마 사업을 진행합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사업 대상은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조손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봉사자와 함께 가정식을 먹는 다함께 식사를 비롯해 학습 여건 개선과 가족 건강 케어, 이미호, 정서 지원, 집안일 도움과 생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후원 대상자들의 감정 조절과 공감 대화, 가치관 공유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전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횡성읍 주민자치회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고 작은 도움은 큰 변화를 만든다며 이웃사랑의 소중한 가치 실현을 위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끼 식사부터 마음을 돌보는 대화까지 다양한 돌봄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보다 따뜻해지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 소식이라고요. 네, 횡성군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시 사업에서 상시 사업으로 재편하며 촘촘한 주거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25년 2월 신청을 끝으로 2027년 말 지급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상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새롭게 지원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주거복지 공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개편될 계획에 따라 신규 신청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미 24개월간 지원을 모두 받은 기존 수혜자는 제외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희망자는 온라인 접수 복지로 누리집에서, 방문 접수는 주소지에 관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상시화로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AI 행정 전환 관련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2026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업무 혁신을 본격화합니다. 횡성군은 올해를 AI 행정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행정 효율화를 위한 생성형 AI 도입과 업무 자동화 시범 구축을 시작으로
광역형 AI 빅데이터 플랫폼과 분석 솔루션을 연계해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타임리 GPT 도입을 추진하고 온나라 문서 배부 시범 구축을 통해 자동화 적용 가능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복지, 안전, 보건, 농업 등 행정 전 분야의 AI 활용을 확장해 국민 체감형 스마트 행정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3.1절 횡성 군민 건강 달리기 대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 107주년 3.1절을 기념하는 제27회 횡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횡성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독립운동의 정신 계승과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축제장으로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은 횡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다목적 경기장, 북천교를 거쳐 반환점인 내지리 자전거 도로 합류 지점에서 횡성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달리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횡성 지역 남녀노소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형 건강축제로 꾸려지며 다양한 경품 추첨과 부대 행사도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고급 티셔츠가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서 TV, 청소기, 전자레인지, 자전거, 지역 농특산품 등 푸짐한 경품이 지급되고 1, 2, 3등에게는 특별 상품이 전달됩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강원일보 횡성지사에서 하면 되고 참가비는 성인 2만 원, 군경 및 고교생 이하 학생은 15,0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 공기가 청정하지만요. 봄이 되면 미세먼지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보까지 내려질 만큼 공기질이 크게 악화됐는데요. 언뜻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도 호흡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주시고요. 부득이 외출하실 땐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과 아이들,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까요. 실시간 미세먼지 수치 확인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